우리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지만 잘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헛소리입니다. 집에서, 모임에서, 뉴스에서 들리는 말은 많은데 하나도 속이 편해지지 않는 말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거짓말보다 더 버거운 게 있습니다. 바로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입니다.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마음만 앞세우는 말들이죠. 오늘은 이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내 평정과 품위를 지키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마음을 가장 지치게 한 말 하나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그 귀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당당하고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바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들어오죠.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텔레비전 뉴스, 심지어는 휴대폰을 열었을 때 쏟아지는 수많은 글과 영상까지 결국 다 말의 다른 형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힘을 주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거나 속이 답답해지고 때로는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말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가 흔히 헛소리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헛소리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진실이나 사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기분과 마음을 앞세운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혼이 담겨 있지 않아, 느낌이 별로야 같은 말들이 대표적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상 근거를 묻거나 따져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거짓말은 적어도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헛소리는 애초에 진실에는 관심이 없으니 아무리 사실을 들이대도 상대가 요지부동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헛소리가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들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선 헛소리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크게 네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검증을 회피합니다. 근거를 요구하면 상식이잖아라며 얼버무리거나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립니다. 둘째,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연출합니다. 특히 SNS에서 흔히 보이는 포장된 사진, 꾸며낸 문장들이 이런 경우죠. 셋째,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말은 길게 하지만 결론은 없고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넷째, 감정만 전염시킵니다. 듣고 나면 남는 건 불안과 분노뿐이지 정작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게 만들죠. 혹시 최근에 이런 말들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방어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무목적 관찰입니다. 대화하기 전에 잠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상대의 말이 진실에 닿아 있는지 아니면 기분만 내세우는 헛소리인지 훨씬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과 감정 분리 질문입니다. 대화 중에 사실은 무엇이고 느낌은 무엇인가요? 하고 부드럽게 묻는 거죠. 그러면 상대 스스로 말이 허약해지고 헛소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근거 요청입니다. 단,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구체적인 숫자나 사례 하나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으면 헛소리하는 사람은 대개 대답을 못하고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헛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과는 아예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접촉하는 방식과 시간입니다. 주말이나 밤에는 연락을 피하고 1대1로 만나는 대신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만나보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접촉 면적을 줄이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도 불필요한 말의 소음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괜히 기분이 가라앉거나 불필요하게 화가 났던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기억해 두세요. 사실은 무엇이고 느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헛소리를 어떻게 구별하고 막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헛소리는 공기 중에 혼자 떠다니지 않습니다. 늘 사람을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흔들리는 순간들이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직장 동료 혹은 오래된 친구가 이런 헛소리의 주인공일 때는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단순히 말 몇 마디가 아니라 관계 전체가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르시시스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해서 늘 자신만 돋보이려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핵심 논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올라가려면 너는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성과를 자기 공으로 돌리고 칭찬을 독차지하려 하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슬쩍 남에게 떠넘깁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런 유형을 만나면 참 곤란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공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거나 내 성과를 인정할 때 가능한 한 회의석상에서 공유되도록 하고 문서나 전자결제 같은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독대에서 듣는 칭찬은 금방 사라지고 나르시시스트에게 빼앗기기 쉽거든요. 둘째, 독대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들은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말하면서 상대방을 불리하게 몰아갑니다. 따라서 대화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모든 지시와 보고를 짧게라도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이렇게 지시해 주셔서 오늘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메시지나 이메일로 남기면 나중에 책임을 떠넘기려 해도 훨씬 방어가 쉬워집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히 직장뿐 아니라 가정이나 모임에서도 똑같이 도움이 됩니다. 기록을 남긴다는 건 증거를 쌓는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제 가족이나 친구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이른바 말 폭주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헛소리를 자주 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조종형, 즉 소시오패스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말을 씁니다. 이런 경우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는 의존형 말 폭주자입니다. 늘 내 얘기만 들어달라 하면서 상대방을 붙잡아두죠. 이때는 무조건 다 들어주기보다 중간에 상대방 말을 요약해서 반영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얘기는 결국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리하면 흐름이 끊어지고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말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안형 감정 배설자입니다. 단순히 속을 비우듯 쏟아내기만 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유형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거칠지 않게 경계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처럼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문장을 예시로 드려볼게요. 당신 얘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서요. 내일 오후 3시에 20분만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에 대한 얘기부터 정리해 보죠. 그 다음에 느낌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제한하면 내 에너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주변에 이런 말 폭주자가 있진 않으신가요? 늘 내 시간을 빼앗고 감정만 쏟아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린 몇 가지 문장을 활용해 보시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도 내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나 말 폭주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경계선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는 점점 더 깊숙이 들어와 내 마음을 잠식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싸우거나 인연을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하고 내 감정을 내가 주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로는 공개적으로, 대화는 여러 사람 앞에서, 기록은 반드시 남기고, 의존적 하소연에는 요약으로 대응하고, 감정 배설형에게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계 문장을 사용하는 것. 이것만 지켜도 우리는 훨씬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헛소리와 말 폭주자는 결국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것뿐 아니라 나 자신이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할 때 스스로도 헛소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일명 어른아이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른아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겉모습은 다 자라서 어른인데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버럭하고 작은 일에도 삐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이지요.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이 늘 힘들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도 지쳐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많은 심리학자들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아이가 기쁠 때는 아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부모가 대신 기뻐하거나 화내고 대신 슬퍼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100점을 받아도 아이보다 부모가 더 크게 기뻐한다면 아이는 내가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점수를 받는구나 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남자는 울면 안 돼, 화내면 못 쓴다 하고 감정을 억누르면 아이는 감정을 표현할 기회조차 빼앗깁니다. 그렇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거나 남에게 의존하는 법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지금부터라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의 강도를 점수로 매겨보는 습관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내 화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점 상황인데 7점으로 화를 내고 있다면 스스로 과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이미 감정의 절반은 가라앉습니다. 둘째, 말의 속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분노나 불안은 말이 빨라질수록 더 커집니다. 평소보다 20%만 느리게 말해보세요. 목소리가 낮아지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감정의 불길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거울 대화 기법입니다. 상대가 격하게 말할 때 그 말을 그대로 요약해서 되비춰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오늘 그 일이 정말 모욕적으로 느껴졌다는 거군요. 하고 되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도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넷째, 물리적 거리두기입니다.
격한 순간에는 23m 떨어져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서 말다툼하는 것보다 앉아서 거리를 두면 신체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도 훨씬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 후회할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4가지 방법만 꾸준히 연습해도 마음의 브레이크가 생겨서 불필요한 헛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제 지인이 작은 일로 크게 화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자료에 작은 오타가 있었는데 그걸 본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나중에 진정하고 나서 왜 그렇게 화가 났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오타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었던 거였죠. 그분이 스스로 내 화는 지금 몇 점짜리인가를 물어봤다면 아마 그렇게까지 터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말이나 행동을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그 순간 내 화는 몇 점이지? 하고 점수를 매겨보셨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결국 감정을 다룬다는 건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는 일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른아이가 아니라 진짜 성숙한 어른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헛소리를 구별하는 방법, 나르시시스트와 말폭주자 대처법, 그리고 감정을 다루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주제는 실패와 실수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실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큰 힘은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 확신은 바로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누군가 실수했을 때 자주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개선할 기회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문제를 고치려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만듭니다. 결국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첫째, 어디서 빗나갔는지 한 가지만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면 문제의 핵심을 짚게 됩니다. 둘째, 다음번에는 이 한 줄만 바꿔보자.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작은 개선을 유도하는 말이죠. 셋째, 오늘의 실패 메모 3줄로 요약해보자. 이렇게 기록하면 그 실패는 단순한 좌절이 아니라 배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실수를 유쾌하게 인정하는 나만의 시그니처 멘트를 갖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배움 1점 추가 혹은 실수 세탁 완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스스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자신만의 멘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의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 성공, 정의 같은 큰 주제에 대해 내 나름의 한 문장을 가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란 내가 살고 싶은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은 말이죠. 이런 정의가 있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헛소리를 늘어놓아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철학자들이 말하길 자기만의 정의가 없는 사람일수록 헛소리에 잘 휘말린다고 합니다. 누군가 이게 진짜 성공이야 라고 말하면 자기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 말에 쉽게 끌려갑니다. 반대로 자기만의 정의가 있는 사람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참고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자기 삶을 내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도 자신에게 중요한 주제 하나를 정해서
한 문장 정의를 내려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이란 서로를 안전하게 품어주는 울타리다. 행복이란 내가 내 발로 걷고 내 마음으로 웃을 수 있는 것 같은 말입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만의 정의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메모장에 적어두시고, 없다면 오늘 잠들기 전에 꼭 하나 적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해보면 실패를 성장의 연료로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지어 내 그럴 줄 알았어를 버리기. 둘째, 작은 개선에 집중하기. 셋째, 나만의 시그니처 멘트와 정해 만들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실패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아. 오늘은 배움 하나 얻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내일을 위한 자산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진심으로 하는 헛소리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헛소리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기분만 앞세우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로 따져도 상대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하고 더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헛소리의 징후를 구별하고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그리고 거리를 두고 내 시간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관계 속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 말, 폭주자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공개된 자리에서 기록을 남기고 경계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것은 내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순간의 화를 점수로 매기고 말의 속도를 늦추고 거울 대화로 객관화를 해내면 우리는 어른아이가 아니라 진짜 성숙한 어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대하는 태도 역시 헛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금지어를 버리고 작은 개선에 집중하며 나만의 정의와 시그니처 멘트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상의 수많은 말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말과 그저 흘려보내야 할 말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평온하게 하고 내일을 더 단단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